안녕하세요. 온라인 마케팅 전문가 송현숙 강사입니다. 오늘 제가 데이터 마케팅 그리고 데이터를 활용한 농촌 마케팅 트렌드 분석 마케팅 전략이라는 걸로 주제로 강의를 하게 될 건데요. 여러분들 빅데이터라는 말을 요즘에 최근에 많이 듣죠. 근데 농촌까지? 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상 여러분들 주변에 고객들이 얼마나 그 농촌의 아이템, 특히 먹거리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검색하는지, 그리고 그런 검색 기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그 빅데이터라는 걸 자료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배워보신다면 이 농촌에서 품종을 개발하고 또 거기에 생산하고 그리고 가공하시는 입장에서는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고 어떠한 사례들로 활용하고 있는지 그런 주제들로 준비해 봤습니다. 국내에서는 여러분들 어떻게 사실 물건을 사고 있을까요? 보통 소비자들이 이렇게 본다고 합니다. 네이버를 핸드폰을 통해서 뭐라는 걸 필요할까? 예를 들면 내일 아침에 먹을 음료를 만약에 사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먹거리를 사야겠다라고 하면 일단 모바일을 핸드폰에 딱 주고요. 그리고 검색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네이버라고 하는 검색 엔진, 구글이라고 하는 검색 엔진, 다음이라는 검색 엔진, 그리고 그 기타 사실 많은 기타 검색 엔진들이 있는데 그곳을 통해서 많은 소비자들이 일단 매일매일 검색을 하는 거죠. 그런데 국내에서는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게 아무래도 네이버라는 거고요. 이곳에는 빅데이터가 없긴 하지만 최근에 모바일로 그냥 카카오톡을 통해서 물건을 사고 그 안에서 데이터도 검색을 해요. 그래서 이 다음과 카카오는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실제로 빅데이터를 통해서 매일매일 얼마만큼 소비자들이 분석하고 있는지를 자료를 매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에서 디바이스들을 특히 PC나 모바일을 통해서 내가 소비자들이 뭘 찾는지만 조금만 안다 하더라도 내년에 농사 지어서 이 품목은 이거는 이렇게 가공해서 좀 팔아야 되겠다. 이런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도 혹시 트렌드 분석해 보셨는지요? 올해 2000년대 초반에부터 이런 아이템들이 10년 동안 어떻게 사실 데이터들이 나왔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보시면 상장되거나 사실 하향되는 아이템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그냥 품목을 계속 시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세 가지의 먼저 팁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이버는 빅데이터라는 걸 제공하는데 그 이름이 데이터랩이라고 하는 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 나는 해외까지 좀 판매하고 싶어. 그리고 농산물을 수출도 하고 싶어. 이렇게 하고 있다면 구글이라고 하는 트렌드가 있고요. 여러분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오픈이 돼서 약 1, 2년 정도의 데이터밖에 없긴 하지만 최신의 가장 20, 30대 그리고 카카오를 많이 쓰고 있는 고객들이 어떤 것들을 많이 보고 있는지 이런 데이터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각각의 특징들이 있는데 네이버 데이터랩이라는 곳에서는 어떤 것들을 볼 수 있을까라고 하면 카테고리별로 분석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어떤 아이템으로 소비자가 어떤 키워드로 분석했는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저는 서리태를 팔고 싶은데요 라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표현하죠. 소비자가 정말 서리태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알까요? 사실 검은 콩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요. 검정콩이라도 할 수도 있고요. 그냥 콩이라고 검색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보면 서리태라고 검색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키워드로 어떤 단어로 소비자가 가장 많이 들어오는지는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요즘에 농촌에서 농업기술센터나 이런 데서 사실 블로그 교육들 많이 받거든요. 근데 블로그에 열심히 내 농작물에 있는 농사 상품들을 그 작목들을 많이 소개하는데 어떤 단어로 홍보를 해야 되는지 모르더라고요. 그런데 소비자들은 자기가 원하는 단어로 사실은 검색하고 그게 노출이 되면 그걸 구매하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단어로 사는지 또 하나는 그럼 서리태라고 검색하는 고객이 사실 나이가 30대가 많은지 40대가 많은지 그리고 이걸 가지고 가공한 상품이 예를 들면 예전에는 미숫가루라고 하는 단어들이 많이 팔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귀리 쉐이크, 예를 들면 귀리 파우더 이런 단어들이 사실 훨씬 더 많이 사는데 검색하는 고객의 층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미숫가루라고 검색하는 층들은 평균적으로 40, 50대의 층이 많고요. 최근에 20, 30대 같은 경우는 파우더나 예를 들면 쉐이크라는 단어가 많아요. 왜냐하면 외국에서 단백질 식품들을 많이 먹고 사실 그런 걸 통해서 운동에 좀 도움이 돼라고 하는데
최근에 귤이나 이런 단백질 파우더를 우리 국산의 농산물로도 훨씬 더 좋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데이터들을 좀 분석하는 거에 여러분들이 데이터랩이라는 걸 써보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 나이 그리고 매월 얼마나 상향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이런 아이템도 있어요. 7월에고 8월에만 검색하고 밑에 그래프를 보면 다 0단위예요. 그럼 1년에 한 2번 팔고 나머지는 하나도 검색이 되지 않는 아이템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걸로 사업 아이템을 잡는다라고 생각이 들고 농가에서도 이런 품목을 판다라고 하면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늘 저희는 2달 사실 그러니까 2달 소매하기 위해서 정말 1년 내 농사를 짓지만 매달 너무 힘듭니다라는 얘기를 저는 정말 많이 들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를 들면 그 시기마다 비슷한 품목들을 예를 들면 1월에서 4월까지 잘 되는 거, 4월에서 예를 들면 6월까지 잘 되는 거, 6월부터 10월까지 잘 되는 거를 그 농가에서 알게 된다면 비슷한 품목들을 팔고 끝내는 시기에 계속 장목을 준비해서 연계 판매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농촌 쪽에 한 10년 가까이 빅데이터라는 걸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고 이런 데이터 기반으로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뭔가 아이템을 사실 농산물을 가지고 장목을 선택할 때도 도움이 많이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드렸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혹시 네이버나 네이버 쇼핑, 쿠팡, 사실 11번가 여러 플랫폼들이 있을 거예요. 카카오도 보시면 그 달에 베스트백이라는 게 있거든요. 혹시 그곳에 가면 국내에 가장 어떤 쌀을 많이 파는지 아세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쌀이라고 검색하지 않더라고요. 가장 구매 전환율이 많이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쌀 20kg예요. 그러면 이미 소비자가 20kg 단위로 많이 산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아예 상품을 기획할 때부터 우리는 쌀 20kg, 그 다음에는 쌀 10kg 이렇게 아예 단위로 묶어서 초반에 팔면 돼요. 근데 예전에는 어떻게 팔았냐? 80kg, 40kg. 저부터도 안 사거든요. 왜? 이미 농가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한 번에 내면 좋겠지만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은 이거를 쌓아놓고 집에다 놓고 사실 맛이 없는데 계속 먹기 싫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리고 작은 용량 그리고 그 외식들이 많다 보니까 쌀의 수요들이 조금 줄고 그럼 그거 외에도 다른 용도로 어떻게 팔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어떤 것들을 온라인에서 소비자들이 많이 사는지 이런 베스트백이나 아이템들을 분석하는 것도 하나의 마케팅 전략이기도 합니다. 저는 옥수수를 소개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제가 이렇게 물어봐요. 대표님 혹시 옥수수 중에 어떤 옥수수예요? 많죠. 저희가 찰옥수수도 있고요. 실제로 옥수수 중에 저희가 예를 들면 찰옥수수도 있어요 라고 하는데 제가 이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미 소비자들은요 많이 사다 보니까 초당 옥수수를 사고 싶다라고 하면 옥수수라고 검색하는 사람보다는 초당 옥수수, 찰옥수수, 예를 들면 대학 찰옥수수 이렇게 검색하는 사람이 훨씬 더 구매율이 좋아요. 그러면 내가 1000명이 검색하는데 옥수수라는 단어만 쓰시면 어떻게 되냐? 상품을 등록할 때 내 거가 잘 노출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고객층은 좀 좁지만 그냥 나는 초당 옥수수만 팔기 때문에 초당 옥수수라고 상품 등록을 해야지 온라인을 팔 때 이런 단어를 써야지라고 하면 그냥 초당 옥수수를 사는 사람들이 사실 바로 검색이 되도록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하셔야 될 건 뭘까요? 그럼 구체적인 단어를 여러분들이 제시하셔야 되는데 이런 걸 뭐라고 하냐? 키워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상에서는요 장목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그 장목을 단어로 표현하느냐 특히 소비자가 좋아하는 단어로 표현하느냐가 여러분들 이게 판매 전략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많이 팔린 것 같은 경우는 네이버의 카테고리의 앞쪽에 있어요. 그러면 잘 생각하시면 어차피 옥수수를 심을 건데 그러면 내가 앞에 검색률이 높고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좋겠네 라고 그래서 제가 컨설팅을 하거나 이런 코칭을 할 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대표님 이게 시기가 똑같아요? 라고 물어보면 그렇지 않대요. 그러면 예를 들면 여기 앞쪽에서 나오는 시기는 찰옥수수보다는 예를 들면 초당을 먼저 심고요. 그게 끝날 때쯤은 찰옥수수 하고 사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라고 제가 물어보면 가능하겠네요. 그래서 올해 그렇게 해서 판매가 많이 됐다라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좀 더 분석하셔야 된다는 이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걸 어떻게 찾아요? 라고 하는데 혹시 검색만 찾아주는 이런 플랫폼들이 있어요. 저는 그 중에 플랫폼은 크게 두 가지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단어를 찾는데 어떤 것들이냐? 관심 키워드라는 게 있는데 특히 물건을 많이 찾는 키워드가 있고요. 그냥 검색만 하는 키워드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검색은 했지만 살 때는 또 다른 단어를 사줘요. 그래서 판매 아이템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검색을 조금 더 많이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요즘에 블랙키위라고 하는 솔루션이 있습니다. 무료로도 제공하고 있고 사실 유무료 하고 있는데 이곳에서 가서 보시면 아까 어떤 단어 생옥수수는 이런 고객이 모바일로 월에 한 500명 정도 찾는구나, 아니면 쌈채소는 월에 한 1,500명씩이 검색을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알 수가 있어. 그런데 그거 외에 그럼 어떻게 노출하지? 그리고 어떤 컨텐츠를 통해서 내가 매일 글을 써야지 매일 쌈채소 글만 올릴 수 없잖아요. 그냥 농사 짓고 있어요 뭐 이런 것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싶은데 그거를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어요. 왜요? 쌈채소 먹는 방법, 그 다음에 캠핑용 쌈채소, 사실 이런 단어들을 조회가 막 올라와요. 그러면 캠핑처럼 사진을 찍어 놓고 이런 고객을 위한 쌈채소를 여러분들이 기획하고 판매하는 것도 하나의 상품이겠죠. 그래서 저는 솔루션을 오늘 하나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블랙키위 같은 경우는 매월 검색량이라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 인구수가 여러분들 모바일 인구수, 특히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미 3,600만에서 3,800만이 매일매일 검색하는 툴이고요.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이미 4,400만 정도가 매일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곳을 통해서 내가 글을 하나 썼을 때 얼마만큼 써야 또 내 거가 노출되는지를 알아야 되면 이 블랙키위라는 거는 그곳에 가게 되면 이 옥수수라는 단어로 블로그에 글이 4,000개가 올라와 있어. 그러면 나는 하나만 매월 한 번 쓰면 이게 노출이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럼 전략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럼 내가 10% 정도는 글을 써야 되는데 나 혼자 400개를 농사 지으면서 400개의 글을 어떻게 써? 사실 그러면 다양한 방법을 고려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뒤쪽에서는 마케팅 전략에 대한 부분들을 할 때 이 팁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혹시 스몰 마케팅 랩이라고 무슨 이렇게 빅데이터 솔루션이 많냐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커머스에서 많이 팔려면 우선 고객들을 분류시킬 줄 아셔야 되고요. 그 고객들이 어떤 단어로 많이 와야 되는지, 특히 그럼 나는 20대에 맞는 상품을 할 건지 40대에 맞는 상품을 할 건지. 그런데 농업에서는 가장 제가 많이 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지금까지 많이 나온 상품 기획들이 안타깝게도 전부 40대, 50대, 60대에 맞춰서 나왔어요. 제가 예전에 농업기술센터나 이런 쪽에 다니면서 늘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미래의 고객을 위해서 상품 개발을 하셔야 된다고. 요즘에는요 뭐 디저트들 많이 먹거든요. 인절미빵, 무슨 빵 뭐 이런 것들 많이 나오는데 그게 콩가루로 만들거든요. 근데 전부 그냥 우리는 콩가루, 미숫가루로 만들어야지 라고 얘기해요. 그럼 그걸로 다른 상품을 만드는 거에 기획하는 걸 본 적이 있거나 구매한 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기획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마케팅 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타사의 제품들도 한번 분석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가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나이대, 성별 뭐 이런 부분들은 앞에서 비슷하게 솔루션을 하는 것들이고요. 여러분도 혹시 썸트렌드라고 아세요? 소비자가 콩가루를 검색하거나 예를 들면 내가 아기 간식이라고 검색하면 어떤 때 사고 싶고 어떤 걸 많이 사는지 그냥 이미 자료로 보여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를 일주일별로, 1개월별로 분석해주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그게 썸트렌드라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어떻게 나오냐? 이런 상품들이 어떻게 인스타에서는 어떤 단어들이 많이 나올까?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블로그에서는 이 단어를 어떻게 할까? 라고 하는데 아까 제가 아기 간식 했더니 아기 간식은 매우 사고 싶다. 예를 들면 비싸도 구매한다, 신뢰한다, 이런 단어들이 나와요. 그럼 아까 소비자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조금 소량이지만 이런 상품을 기획해서 팔아야겠네 라고 이미 나오겠죠. 그 다음에 제가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최근에 온라인 농산물을 블로그에서 검색하는 것보다 요즘에 젊은 주부들은요, 전부 다 뭘 하냐, 남의 인스타를 보고 사요. 남의 밥그릇을 보고 산다는 거예요. 더 재밌는 얘기는 이렇게 검색하더라고요. 아기 간식 검색해서, 그리고 예를 들면 다이어트 식단 이렇게 검색해요. 그런데 그 앞에 뭘 붙이냐? 샵을 붙여요. 이 샵은 해시태그라고 하는 건데요. 그 해시태그가 즉 아까 앞에서 네이버에서 여러분들 검색 엔진에서 우리 키워드 찾았잖아요. 그런데 모바일 상에서는 이렇게 집단군을 형성하는 것들을 태그라고 합니다. 그 해시태그만 잘 검색해서 노출을 해주면 아무래도 젊은 층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걸 봐요. 그런데 저는 이 마케팅을 통해서 사실 매출이 하나도 없던 업체들을 정말 수억 원까지 올려봤고요. 그 사례는 제가 아마 뒤에서 이렇게 나올 건데 이게 어떻게 검색되는 건가요? 라고 하는데 뒤에 제가 이 해시태그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마케팅상으로도 말씀드릴 겁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께 판매하고자 하는 아이템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를 오늘 한 단락으로 정리를 하자면, 일단 내가 하고자 하는 관심 품목을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오늘 알려드렸던 빅데이터를 한 개만 하지 말고요, 4개, 5개 알려줬잖아요. 그걸 쫙 검사를 하세요. 그러면 통계적인 게 나와요. 그럼 트렌드 추이라는 게 나오겠죠. 아, 이렇게 되네. 얘는 매출이 계속 오르고 있네. 예를 들면 지금 시작하고 있네. 그럼 내가 한 3년 정도, 2년 정도 내가 먼저 투자하면 가능하겠네. 사실 이런 아이템들이 나옵니다. 저는 귤이가 이미 뜰 걸 알았고요. 사실 새싹보리가 이제는 조금 하향이지만 제가 새싹보리도 실용화재단하고 손잡고 사실 띄우고 이런 마케팅을 했던 회사였거든요,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확장이나 이게 가능성 있는 아이템으로 확장할 수 있는 것까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확장이나 차별화된 아이템으로 가능한 상품들을 분석해 보시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제가 샐러드 채소라는 주제로 제가 아이템 최근에 컨설팅을 했던 업체를 사례로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업체는 제가 이제 아마 특강할 때 들으셨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이템을 한 1년 정도 가지고 사업을 하셨는데 너무 안 돼서 왜 안 되는지 한번 분석을 저한테 해달라고 해서 제가 분석을 좀 하게 됐어요. 우선 이 분이 판매하시는 것들을 제가 빅데이터로 분석을 해본 결과 사실 매출이 잘 안 나오고 있는 아이템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은 본인이 뭘 했냐, 사실 직장 다니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본인이 사실 이런 약간 채식 그리고 약간 이런 관련된 유지어터라고 하죠. 최근에 살도 빼고 그러면서 채소를 가지고 사실 상품이나 마케팅을 좀 해보면 되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농가들의 상품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정말 서로 좋을 수 있는 상생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아이템을 가지고 하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 아이템은 제가 분석하면서 가장 큰 문제가 있었어요. 1번, 초보자가 취급하면 안 되는 사실 장목이나 아이템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가공상품으로 만드는 순간 일단 뭐 보통 샐러드를 하겠다라고 하면 그냥 상추 하나만 넣고 하진 않잖아요. 약간 다양한 아이템들을 넣는데 이 아이템을 다 한 명, 그러니까 초보자는 보통 한두 개밖에 안 팔리거든요. 그런데 이걸 하기 위해서 몽땅 심어야거나 사실은 몽땅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구매를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면 한두 개 팔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분께 물어봤거든요. 팔리긴 팔리는데 늘 사실 손실을 본다라고. 왜 그러냐면 아까 아이템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리스크가 많은 것들을 빅데이터를 통해서 분석을 하게 됐고요. 그렇다면 이분의 장점은 뭘까라고 하는데 1년 동안 너무 이런 관리를 잘하고 레시피도 좀 잘 만들어 놓고 정리도 너무 잘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정말 하루아침에 폐업하세요, 이거 그냥 전혀 이런 업종하고 다르게 다른 일을 하세요 라고 하기에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게 빅데이터뿐만 아니라 외국 트렌드를 보다 보니까 뜨고 있는 아이템이었어요. 그럼 이 아이템을 조금은 다른 식으로 변경해 주면 좋겠다. 그 샐러드 중에 한 품목,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혹시 아보카도라든지 예를 들면 비트라든지 이렇게 비싸고 좋지만 내가 매일매일 집에서 갈아 먹기 너무 힘든데 이거를 그렇게 상품화해서 만들어주면 어떨까라고. 그래서 저는 그 아이템 중에 하나만 분석한 다음에 데이터를 찾아낸 거예요.
그리고 클렌징 주스라는 걸 한번 해보면 어떠냐고 사실 권하게 됐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거는 이제 보통 한번 이렇게 키워드를 한번 어떻게 홍보할까요? 라고 하는데 찾다 보니까 이 클렌징 주스라는 단어를 아예 찾는 고객들이 있더라고요. 그때 깜짝 놀랐던 게 아예 30대들이 그리고 40대 초반들이 되게 많이 찾는데 약간 이런 것들은 운동, 예를 들면 다이어트 연관돼서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초보자고 아까 1년 동안 사업이 안 됐으니까 마케팅 비용이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때 아예 마케팅 툴을 선택해 줬어요. 뭘 했냐? 여러분들 아까 해시태그 검색해 보셨죠? 다이어트라는 걸로 검색을 하면 정말 무지무지하게 많고 아이템도 무지 많았어요. 그런데 광고비가 억 단위가 들어요. 이분한테는 그 단어는 아예 포기하시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 이렇게 하게 되면 사실 광고비도 많이 들어야 되고 컨텐츠도 너무 많이 만들어야 되고 홍보도 많이 해야 되는데 어렵다. 그럼 어떤 걸까요? 그런데 그 대표님이 저한테 늘 뭐라고 했냐면 저 유지어터래요. 유지어터가 뭐예요? 라고 했더니 이걸 네이버에 검색했더니 유지어터라는 단어가 안 나와. 근데 인스타에 검색하니까 유지어터라는 단어가 엄청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뭔가 했더니 살을 뺀 사람들이 사실 자기 식단이나 자기를 계속 살 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계속 올리더라고요. 그 단어가 많은 걸 보고 분석한 다음에 바로 저희가 그러면 대표님은 지금부터 재창업할 때까지 유지어터라고 쓴 글들에 있는 사람과 유지어터의 식단이라고 쓴 사람들만 팔로우를 하세요. 그리고 내 상품을 준비하고 내가 어떤 사람이다 계속 그걸 인스타에 나도 매일 유지어터다라고 하는 걸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상품을 계속 올리도록 했어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테스트하고 기획하고 있다. 그때 딱 하나 만든 게 뭐였냐면 비트하고 아보카도 주스였어요. 사실 한 개 팔 때는 한두 개 살 때는 비트가 비싸지만 이걸 품목을 몇백 개를 만들면 사실 비트 가격은 저렴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가공으로도 이미 소비자는 비싼 상품이기 때문에 자기가 3개 갈아서 먹느니 요 단가가 맞겠다라고 하는 게 나오면 사실 구매를 해요. 또 하나 샐러드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하루에 하나하나 먹을까 말까인데 주스는 어때요? 하루에 2-3잔도 마시잖아요. 저희는 판매자 입장에서 고려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많이 마셔서 사실 빨리 소비를 해야 되거든요. 이 두 가지를 전 분석한 다음에 뭐 했냐? 바로 매출을 약 어떻게 판매할 수 있는지 그런 사실 손익분기점을 약 계산을 했어요. 여러분들 농업에서 가장 고민하셔야 될 게 뭐냐면 수수료가 온라인에서 팔아야 하거나 오프라인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별도 다 수수료라는 게 있어요. 그 플랫폼별로 얼마 정도 나가는지까지 정리하신 다음에 판매가를 저희가 정하고요. 그리고 바로 뭘 했냐면 저희는 인스타 고객들한테만 노출을 냈어요. 그리고 뭐 했냐면 유지어터라고 하고 되어 있는 분들한테 샘플을 저희가 제공하고 혹시 이분들께 하나만 부탁한 거죠. 샘플 유지어터 식단 그리고 클렌징 주스 그 다음에 이 업체명 이 3가지만 하실 수 있다면 저희가 한 달 내 이 상품을 제공하겠습니다. 서포터즈가 돼주셨으면 좋겠어요. 대신 저희는 상품이 있으니까 저랑 같이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공감대를 사실 형성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광고비 대신 아이템을 드리고 꾸준하게 그분들에게 자료를 얻고 이렇게 성장을 하는데 정말 딱 한 달에서 2달 정도 됐을 때 저희는 월 8,000개 정도의 판매를 했고요. 실제로 약 6개월 정도 됐을 때 약 5,000개 정도의 판매를 했습니다. 단품이다 보니까 많이 팔수록 어떻게 됐냐? 원가는 계속 줄어들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익률이 좋아졌겠죠. 그래서 최근에 이분은 우수 사례로도 많이 소개되고 있는 업체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아마 또 검색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농업에서 어떤 상품을 만들 때 되게 좋을까라고 하면 이 업체를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 거기 주스앤그로서리라고 하는 업체인데 이 업체는 어떤 상품을 만드는 줄 아세요? 그럼 다이어트 유지어터 식단들이 매일 당근을 썰어서 먹더라고요. 근데 그 써는 것도 일이에요. 근데 혹시 한동안 버터랑 먹는 거 유행했던 거 알죠? 근데 농업에서는 당근을 썰어서 파신대요. 근데 무슨 용으로요? 카레용으로. 근데 카레는 요즘에 잘 안 먹거든요. 근데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은 아까 그거를 배달시켜서 그냥 버터에 찍어 먹고 싶대요. 그래서 이걸 하나 상품을 기획했는데 이게 또 터진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단품들을 기획하면서 농산물과 함께 계속 기획을 한 거죠. 인스타에만 유지어터 식단에만 노출하는 걸 사실은 기획하고 아예 타겟을 정해서 판매한 결과 연간 8억 거의 9억 하루의 매출이 이미 몇 천만 원씩이 팔리는 업체로 성장을 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떡이랑 선식을 주력으로 하는 마을 기업의 농가를 만났어요. 근데 그곳에 가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허허벌판에 정말 너무 좋은 재료들이 많고 사실 정말 풍성해 보였는데 이곳은 매일 할머니들이 와서 뭔가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보니까 가래떡을 우연하게 제가 봤는데 맛도 좋고 이곳의 지역의 특산이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정말 청정 지역이다 보니까 쑥을 그렇게 많이 캐서 할머니들이 갖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쑥을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쑥떡은 다 알 거예요. 근데 이 쑥떡을 검색을 하다 보니까 운동선수들이나 예를 들면 우리 저기 등산 갈 때 많이 가지고 가신대요. 그래서 단체로 이렇게 많이 가져가는데 제가 그때 일반적인 업체들하고 경쟁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차별화 요소를 찾고 있었어요. 근데 이때 우연하게 제가 TV를 보다가 다이어트를 하는 프로그램을 봤는데 그 프로그램을 보니까 다이어트를 하려면 간을 안 해야 되고 소금을 좀 안 먹어야 돼서 자기는 무염식, 저염식이라는 걸 한대요. 그런데 저는 또 환자식으로 저염식도 많이 해서 이런 상품들이 많은데 이걸 어떻게 기획하면 좋을까라고. 그래서 이 대표님께 우리 떡에 소금을 넣지 말고 상품을 한번 만들어 보죠 라고 했는데 처음엔 되게 놀라시더라고요. 떡에 소금 안 넣으면 뭔 맛으로 드세요? 그런데 그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환자한테도 하고요. 그런데 환자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환자는 사실 아파서 떡을 많이 못 먹거든요. 근데 건강하면서 떡을 많이 먹을 사람을 제가 찾았어요. 그게 누구냐면 운동선수예요. 다이어트도 해야 되고 사실 식사를 지키긴 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께 제가 저염떡을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무염떡을 만들어 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분께는 판매 플랫폼을 일단 선택을 했어요. 그때 뭐 유튜브도 하고 있고 블로그도 하고 있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때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표님, 요즘에 요가 선생님들 혹시 어디에 매일 글 올리는지 아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모르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아까 운동하는 선생님들이 자기 몸매 찍어서 헬스하는 사람들이 매일 인스타에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표님 이제부터 인스타에 올리죠. 그랬더니 이 대표님이 인스타에 올렸어요. 근데 어떻게 올린 줄 아세요? 농가 찍고요. 아까 허허벌판인 거 찍고요. 이렇게 올리시더라고요. 대표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요? 허허벌판에 뭐가 있어서 먹고 싶어 할까요? 그때 그러면 지금까지 홍보한 것들이 왜 안 됐을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대표님 모르시더라고요. 왜요? 소비자는 바로 사고 싶은 걸 사실 홍보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윤기나게 저염식 떡을 바로 먹을 수 있도록 간식 시간에 시간을 정해서 올리되 샵 무염떡, 샵 저염떡, 샵 다이어트 떡, 샵 가래떡, 샵 뭐라고 했고요. 마지막이 되게 중요해요. 유지어터 식단. 아까 또 하나는 샵 여러분들 운동식단. 저는 이런 해시태그를 제가 키워드를 정해드렸어요. 그리고 뭐 했냐면 이걸 가지고 상품을 만들더라고. 그리고 저희는 판매도 아예 그런 회사들과 제휴를 냈어요. 처음부터 네이버에 팔고 카카오에 팔고 이러면 너무 좋지만 혹시 여러분들 떡이나 가래떡으로 네이버 쇼핑에 검색 한번 해보시면 거기에 등록된 것만 이미 10만 개가 넘어요. 그럼 이 초보자가 10만 대 1로 싸워야 돼요. 가능하시겠어요? 그런데 제가 거기에 뭐라고 썼냐? 저염떡, 무염떡, 아까 뭐라고 했을까요? 간식. 무슨 간식이요? 다이어트 간식? 예를 들면 아까 그런 건식으로 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상품을 올린 다음에 그곳을 스마트 스토어라는 곳에 네이버에도 올렸지만 저 정확하게는 아까 마케팅을 하면서 저희는 고객을 이미 정했잖아요. 다이어트 제품들만 파는 업체들이 사실 한 20개 정도 정리가 되더라고요. 우리나라 다이어트 용품을 파는 곳들, 예를 들면 닭가슴살만 파는 곳들, 그런 곳에 저희가 제안을 했어요. 그리고 뭘 했냐면 다이어트 떡이라는 거, 무염떡, 저염떡을 저희가 제안하겠다고. 그래서 개별 포장으로 그냥 이거 하나만 녹여서 먹으면 그냥 언제든지 갖고 다닐 때 운동하는 사람들이 편하게, 사실 그렇게 기획을 했는데 이 떡이 정말 몇 개월 뒤에 막 1,000만 원? 이 딱 한 품목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상품을 기획할 때 하나씩, 그럼 아까 콩가루, 예를 들면 아까 선식, 귀리가루 이런 것도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냥 전 국민이 먹는 형식으로 상품을 기획했다면 어떻게 기획했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타겟을 정하고 그 타겟에 맞는 상품명과 타겟에 맞는 소비자에 맞는 카피, 그리고 사진, 컨텐츠를 저희는 준비하도록 했어요.
그런 결과 1년 뒤에 직원도 많이 늘고 실제로 판매도 엄청나게 돼서 이 대표님 같은 경우는 정말 나중에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저희가 이만큼 성장하게 된 거는 진짜 그때 인스타 하나와 사실 그때 판매 채널 하나 정한 게 이렇게 결정이 된다고. 근데 제가 원래 온라인 마케팅과 커머스를 워낙 전문으로 하다 보니까 저는 늘 만나거든요. 팔로를 많이 열면 되게 좋을 거라고 얘기하시는데요. 어차피 농산물은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실 대농이 아니잖아요. 대농하시는 분들은 이미 마트나 계약 재배로 다 돼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곳에 납품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저희는 소농이란 말이죠. 정성껏 가꿔서 내가 좋은 단가를 사실 제시해서 상품을 팔아야 한다면 이미 그걸 사고자 하는 소비자를 선택하는 게 여러분한테는 맞지 않을까. 그러면 앞에서 우리는 왜 빅데이터를 뒤졌을 것 같아요? 검색하고 분석하고 정리하는 것도 힘든데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팔만한 고객을 잘만 선택하면 이미 마케팅은 한 채널만 선택해도 그게 되게 잘 팔려요. 그래서 그때 이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페이스북도 할까요? 하지 마세요. 왜요? 근데 아까 제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아까 사진 찍어서 올리는 툴은 인스타 하나면 된다고. 거기면 충분히 고객들이 있다고. 그래서 이분은 집중할 수 있었어요. 마케팅을 집중할 수 있었다고요. 왜요? 초보자고 사실 저희는 비용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예전에 했던 유튜브나 블로거들을 다 정리하시고 제가 정말 저 믿고 한 번만 인스타나 이런 채널만 하나만 집중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여러 개를 하지 않으니까 이것만 하시면서 성장을 하는 거를 저는 딱 2년 동안 제가 지켜보면서 딱 정점을 찍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보시면 오히려 더 쉽지 않나요? 지금부터 제가 조금 알려드렸던 이 빅데이터 무조건 분석부터 하시고요. 그 다음에 타겟 정하고 상품 어떤 거 팔 건지 고객 선택하고 그리고 기획해서 파시는 게 이게 순서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장목 막 심어놓고 나 이거 팔 거야. 안 돼요. 아시겠죠? 순서만 좀 바꾸십시오. 어떤 소비자한테 뭘 팔 건지 이제 약간 계획된 그리고 기획된 여러분들 장목이나 농사를 지어서 홍보하는 마케팅 꼭 하셨으면 합니다. 꼭 하실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오늘 여기까지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